결승까지 단 한 경기 리턴 매치를 승리로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자, 저희가 이제 4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4강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만났던 팀을 또 만납니다. 당시에 굉장히 고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직접 가서 현장 연장 직관. 경기를 봤었는데 그 경험과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서 요르단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제로 깔고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말들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시안컵 이번 만만히 볼 팀 없어요. 만만히 볼 팀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 우리처럼 힘들게 4강에 올라온 팀 없을걸요? 극적으로 올라왔어요. 네. 운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운도 운이지만 선수들 투지도 물론 있었죠. 네. 다만 정말 우리가 어쨌든 너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어렵게 8강, 4강에 오른 것은 맞죠. 네, 우리처럼 힘들게 올라온 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팀들도 뭐 카타르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좀 가까스로 또 이란이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와, 우리 힘들었어요. 우리 사실 많이 갈린 상태에서 지금 4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 요르단의 경우는 사실 연장은 없었거든요. 그런 점이 요르단에겐 이점이 될 텐데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르단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요르단의 공격진은 다들 기술이 진짜 좋습니다. 앞쪽에 기술이 좋아요. 그렇죠.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타지키스탄전인데 이 장면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인 아이나이마트 선수. 이 선수가 아이나이마트인데 가운데 있지 않고 측면으로 빠지죠.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인 아이타마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나이마트가 만들어준 공간을 아이타마리가 활용하는 그런 스위칭 플레이가 일단 나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 에이스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중앙 수비수가 나올 수가 없고 경험 많은 중앙 수비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커버를 잘해야 돼요. 이 선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대로 뛰는데 아이나이마트는 벌리고 아이타마리가 순간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나이마트 지금 발재감 보셨죠? 이 아이타마리의 슈팅은 이번에 오게티긴 하지만 그 전에 아이나이마트의 볼 간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점이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전 또 하나의 공격 상황인데 볼 가진 아이타마리 선수의 드리블을 또 주목해 보시죠. 원투 주고받고 바로 횡 쪽으로 뛰면서 수비를 그냥 아예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윙백에게 볼이 배달된 다음에 공격 전개인데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드리블을 선호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그냥 아이타마리 선수만 보시면 돼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3명을 제쳐내는데 뭐 턴을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대단하죠.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이타마리의 기술이고요. 올완 선수가 근데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집니다. 지금 올완 선수가 이 선수 등번호 9번의 선수인데 왼쪽에서 마찬가지로 드리블 솜씨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좋아요. 이 드리블이나 이 전방에서의 속도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전에 사실 살짝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지러졌거든요. 그렇죠. 올완 선수가 미쳤어요. 약간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다 느낌이었지만 그 올완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 때는 못 나온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요 선수가 빠지게 되는데 상대 팀도 4강에 올라오면서 출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문제는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아이타마리는 뭐 아무리 타지키스탄전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해도 결국은 우리와의 경기 때는 또 뛸 것이라는 점인데 자, 이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게 우리에겐 타격이 큽니다. 왜냐? 조별리그 요르단전을 보시면 우리가 아이타마리를 막을 때 진짜 김민재 선수 역할이 컸거든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아예 올라와 있죠. 아이타마리 집중 견제입니다. 우리가 후반전 상황, 스코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풀백이나 뭐 다른 자원들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인데 여기까지 와서 역습의 천명 역할을 하는 아이타마리를 말 그대로 대인 수비해버렸어요. 이날 경기에서 우리가 고전하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 없었다면 진짜 졌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수비 잘했어요. 아마 2대1에서 3대1이 됐을 가능성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비했느냐? 그냥 김민재도 빠르니까 아이타마리 플레이를 예측하고 다 막아냈고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영리한 파울로 일단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게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타마리를 막는 부분에서 김민재의 역할이 컸는데 우리가 김민재 없이 과연 아이타마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는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상황에 따라서는 마치 투톱처럼 아이나이마트 아이타마리가 올라갈 수 있고
3명이 어쨌든 역습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백스리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후방의 숫자를 좀 늘려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좀 갖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요르단의 약점을 좀 들춰내야 되잖아요. 요르단은 압박을 진짜 잘하는 팀이고 아까의 공격 상황도 그랬지만 빠른 템포의 공격도 잘하는 팀입니다. 근데 수비를 잘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이번에 요르단의 이번 대회에서의 수비 몇몇 장면들만 좀 골라서 보면요. 이라크가 사실 이렇게 붙이는 킥은 워낙 이번 대회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네. 잘하는 팀인 건 힘 맞습니다. 있는 팀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수비의 볼 처리나 전체적인 간격 대응을 보시면 지금 요르단이 이미 일단 무너져 있었고요. 세컨볼을 쉽게 주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요르단이 4강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전방과 후방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밸런스? 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앞쪽에 비해서는 뒤쪽에 있는 어떤 그 레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후반전에 요르단이 위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나라하고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경기 때 그때 후반에 다소 지쳐있고 힘이 빠진 요르단을 잘 가두고 잘 두들겼던 선수가 교체 투입됐던 홍현석 선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홍현석 선수의 플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홍현석 선수의 일단 위치를 좀 보면요. 홍현석 선수가 지금 이곳에 있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이날 교체 운용 이후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홍현석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좀 부여받았었는데 이 선수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홍현석 선수거든요. 네. 황인범 선수로부터 패스를 넘겨받고 받고. 그러면서 손흥민이나 뭐 서령우까지 잘 도와줄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잡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방의 숫자가 전반보다도 더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면서 요르단 수비가 압박을 하고 올라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려났을 때에 요르단 수비진의 볼 처리나 간격 유지는 압박을 하는 것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홍현석 선수가 손흥민에게 바로 볼을 주고 심지어는 이재성 쪽으로 연결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 수비 사이사이 공간에 파고드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 장면은 물론 오프사이드로 그치긴 했지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다가 순간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뛰어들어가는 모습. 이런 침투가 자주 나오면요. 요르단 수비가 당연히 안쪽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수비나 미드필더가 아래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 주도권을 우리가 밀고 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네. 다만 이게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전방에 많은 숫자의 침투를 배치시켜서 공격에 집중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커요. 네. 요르단도 초반에 체력이 쌩쌩할 거잖아요. 맞아요. 요르단이 전반에는 이번 대회 내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후반전은 이렇게 힘이 좀 빠지거나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뒤로 밀려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주면 요르단 수비의 불안한 부분들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사실 요르단이 전반전 에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에서 이제 공격 자원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역습 그 선수들이 볼이 가면 그 선수들이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축구에서 솔로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질주를 하고 볼을 잡고 기술을 쓰면서 돌파를 해나갈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네. 오. 네,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비가 많이 돼요. 근데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후반전에 갈수록 그 레벨은 체력은 뚝뚝 떨어질 수가 있고 요르단이 체력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도 쉽진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힘든 경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래도 그나마 요르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반전만 잘 버텨낸다면 전반전만 잘 버텨낸다면 후반전은 우리가 더 나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 요르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반전에 이렇게 우리가 좀 승부수를 던지고 그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필드에는 홍현석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또 지난 경기에서 확인했던 양현준 선수도 있었고. 양현준도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주원이 형의 말씀처럼 전반에는 잘 버텨야 되잖아요. 잘 버티려면 해야 되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텐데 네.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느냐. 요르단이 결국 전반에는 강한 압박을 또 맞아요. 한 번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이게 현지 중계화면에서 아예 안 담겼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아마 경기장에서 보셨을 네. 거예요. 우리 롱패스가 끊기면서 순간적으로 요르단이 바로 역습을 펼치고 거의 투토처럼 서 있죠. 이 두 명만으로 결국은 우리 뒷공간을 뚫고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결국 우리가 도중에 볼이 끊기면서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알타마리의 개인 기술
거기에 이제 세컨볼에 대한 실점을 좀 허용했는데 실수들이 우리가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이 됐고요. 요르단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선수는 뭐 박용우 선수였습니다. 박용우 선수가 뭐 자책골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서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용우 선수는 클린스만 호에서 중용을 받고 있고 이번 경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공 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박용우 선수가 순발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은 무조건 압박을 들어온다. 라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0.1초, 0.2초라도 빠른 어떤 패스와 볼 방출 이런 네. 것만 좀 해준다면 박용우 선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또 하나 상대방이 초반에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황인범 선수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호주전에. 그렇죠. 그런 실수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네, 압박을 했을 때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려줘야 된다. 이 장면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 쪽으로 공이 갔는데 요르단이 재빠르게 올라오면서 공을 탈취하는 장면이거든요. 1대1 압박이 바로 그냥 붙어버리죠. 네. 둘러싸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라. 네. 걷어내라. 네, 걷어내요. 그냥 반대편으로 킥하면 되잖아. 굳이 무리하게 횡패스, 백패스 무모하게 가다가 그렇죠. 끊겨서 주는 것보단 낫다는 게 되겠죠. 이 장면은 이제 아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왔던 장면인데 우리가 결국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이잖아요. 이날 요르단이 일부러 이강인 선수에게 반칙을 좀 많이 범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몸으로 좀 고의적으로 맞아요. 반칙을 범하는 도전이 많을 겁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이 좀 막히긴 했었거든요. 집중 견제당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6강 8강을 치러 오면서 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중앙에, 그렇죠. 때로는 손흥민과 스위칭을 통해서 왼쪽에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한 번 당했죠 우리가. 네. 세트피스 요르단이 호주만큼 뭐 키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경기 때 나왔던 점인데 지금 보시면요. 이전에 이렇게 모여있던 선수들이 니어포스트 쪽으로 다수가 앞으로 따라 나갑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 수비수들은 공도 지금 이 왼쪽에 있는데 상대 선수들도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멀리 돌아뛰는 선수는 일부러 한 명만 상대가 이렇게 앞으로 다 뛸 때 먼 쪽 지점으로 뛰어갑니다. 이게 미끼 움직임이 이만큼 다수가 가져간다는 거고 그때 실제 표적은 멀리 혼자서 뛴다는 건데 그냥 뛰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선수의 뒤쪽에 숨어 있어서 스타트 타이밍을 일찍 끊으면 바로 공간을 이 선수가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자 일부러 이렇게 미끼 움직임 그리고 실제 표적은 먼 쪽으로 돌아뛰는 그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공은 당연히 먼 쪽으로 길게 넘어옵니다. 네. 아무래도 공도 봐야 되고 상대 선수도 봐야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에서 애매한 볼 처리가 되다 보니까 자책골이 나왔는데 이거는 요르단 패턴의 성공이고요. 이거는 짧게 주면서 그대로 크로스를 노린 상황이거든요. 이 패턴도 요르단이 자주 시도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짧게 준 다음에 바로 크로스를 올릴 때는 먼 쪽이 아니고 리어포스트 쪽으로 짧게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번 대회 요르단의 세트피스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두 장면의 세트피스 패턴을 좀 봤는데 이런 방식의 세트피스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위력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별리그 때와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황희찬이 뛴다는 점.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면 조별리그 때보다는 그래도 토너먼트 들어오면서 좌우전환 타이밍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이 조별리그 요르단전을 보면 우리가 좌우전환을 시도할 만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볼이 순환이 되는 와중에 요르단은 수비 조직력이 썩 좋지 않고 간격 조절도 이렇게 안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5-4-1인데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죠. 김태환 선수 쪽이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이쪽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한쪽에 그냥 갇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르단 선수들이 많이 있는 쪽에서 우리의 공격이 갇히고 말았는데 만약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었다면 근데 조별리그 때는 우리가 이런 조직력이 좀 가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진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네,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우리 선수들 컨디션에 체력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반대로의 전환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요르단 수비가 결국 불안점이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요르단전 때 우리가 초반에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처럼 후방에서 롱패스 한번 나오고 공격진들 위치가 좀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스위칭이 들어간 장면이거든요. 요르단 수비들이 우리 선수들 1대1 상황에서 놓치고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규성이 등져주고
손흥민 딱 대각선 안쪽 들어갈 때 이 대응 자체가 좀 늦었던 요르단이죠. 결국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던 장면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공격진의 퀄리티가 상대 수비보다 그렇죠. 우위인 점이 있다.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렇죠. 이번 잘 대회 활용했습니다. 최대 강점입니다. 네. 그 최대 강점을 4강전 요르단전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리고 사실 정말 이길만한 상대예요. 맞습니다. 이길만한 상대인데 상대도 4강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도. 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요르단의 성향을 봤을 때 초반만 잘 버텨내면 후반에 진짜 틈새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네. 후반 진짜 네, 좀 진득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승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2승. 이제 일단 1승 요르단전부터 꼭 거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연장 승부 정말 힘들 겁니다. 선수들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고영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